이 시간에는 노구치 요시노리 작가의 책 거울의 법칙을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이나 이웃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책 이름 거울의 법칙. 지은이 노구치 요시노리, 옮기니 김혜숙, 출판사 나무왕그룹. 올해 41살인 주부 에이코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유타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받는 것이었다. 유타의 친구들은 유타를 놀이에 끼워주지 않았고, 친구들이 유타를 놀이에 끼워줄 때는 무슨 일이 생기면 유타 탓으로 돌리는 일이 많았다. 에이코가 아들에게 너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는 것 아냐? 라고 물을 때면 유타는 사실이 아니라고 극구 우겼다. 하지만 언제나 풀이 죽어있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에이코는 가슴이 아팠다. 에이코가 친구와 잘 지내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시도하면 유타는 듣기 싫어요. 나 좀 내버려두란 말이에요 하고 소리 지르고, 또 한 번은 전학 갈까 하고 말을 꺼내자. 그러면 엄마를 평생 원망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대꾸만 할 뿐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 에이코는 아들의 고민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해서 자꾸만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아들 문제로 남편에게까지 짜증스러운 푸념을 쏟아냈다. 몇 년 동안 고민했지만 풀지 못했다. 어느 날 에이코는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그 사람은 남편의 선배인 야구치 씨였다. 야구치 씨는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심리학에도 조예가 깊어 기업이나 개인의 문제를 속 시원히 풀어주는 재주가 있다고 했다. 남편은 내가 그에게 전화해 둘 테니까 전화를 걸어보라고 했다. 에이코는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야구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무원이 전화를 받아 그에게 연결해 주었다. 에이코의 사연을 들은 야구치 씨가 입을 열었다. 그것 참 힘들겠군요. 부모로서 이만한 고통도 없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에이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인, 만약 부인이 진심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돌파구가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해결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게요. 진심이에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봅시다. 먼저 확실한 것은 부인이 누군가 가까운 사람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인의 소중한 아드님이 다른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그 일로 부인이 고민하게 된 까닭은 부인이 누군가 감사해야 할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고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따돌림을 받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일과 무슨 상관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심리학 분야에서 오래전에 발견된 법칙입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부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인의 인생에 나타난 현실은 부인의 마음을 내비치는 거울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인생을 거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라는 거울 덕분에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을 바꿀 계기를 얻게 되죠. 제 고민은 저희 무엇을 내비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진심으로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에이코는 존경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평소에 남편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섬세하지 못했고, 에이코는 대학을 나왔는데 남편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으며 말투가 거칠었고 책도 주간지 같은 것만 읽었다. 그 때문에 에이코는 남편에게 불쑥불쑥 화를 냈고 그것이 싸움으로 번질 때도 있었다. 에이코의 설명을 들은 야구치 씨가 말했다. 역시 그렇군요. 하지만 또 한 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쪽을 먼저 해결해야겠어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부인의 아버지께는 감사하고 계신가요? 네. 아버지요? 그야 물론 감사하고 있지만 혹시 아버지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는 원망을 가슴속 어디엔가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이코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가시처럼 마음에 걸렸다. 아버지에게 감사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좀처럼 좋아할 수 없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야구치 씨는 에이코의 문제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에이코에게 자신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아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에이코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럼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는 것을 먼저 해보세요.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기분을 종이에 실컷 써 갈겨주세요. 분노를 터뜨리는 문장도 상관없습니다. 바보라든가 못난이라든가 진절머리나 라든가.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기분 나빴던 사건이 있으면 그때 나는 이런 기분이었다고 적으세요. 부인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그렇게 해보세요. 속이 후련해지거든 다시 전화하세요. 에이코는 조금 의구심도 들었지만
야구치 씨의 이야기에 뭔지 모를 이상한 설득력이 느껴져서 전화를 끊자마자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떠오르는 대로 쓰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잔소리가 심한 것, 자녀들에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른 것, 술만 마셨다 하면 일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 것, 자기를 무시한 것 등 때문에 속상했던 기분을 적었다. 한참 적다 보니 아버지에 대해서 사람도 아냐 라든가 부모로서 자격 미달이야 라는 말까지 적게 되었다. 2시간 정도 그렇게 하자 마음이 상당히 풀린 에이코는 야구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구치 씨는 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에이코는 힘들지만 해보겠다고 대답했다. 그럼 해봅시다. 아버지를 용서하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부인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위쪽에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을 써주세요. 이렇게 말한 야구치 씨는 에이코에게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 그것을 적게 했다. 에이코는 아버지가 자신을 키워주신 것, 자신이 초등학교 시절에 공원에 데리고 가주신 것 등을 적었다. 이어서 야구치 씨는 에이코에게 다른 종이를 꺼내서 아버지에게 사과하고 싶은 일이라는 제목을 적고 그것들을 적게 했다. 에이코는 특별히 아버지에게 사과하고 싶은 것은 없지만 아버지에게 반발한 점 정도는 사과할 수 있겠다고 했다. 야구치 씨는 에이코에게 지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싶은 말과 사과하고 싶은 말을 적은 것을 읽어드리라고 했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했다. 그것을 읽어드린 후에 곧바로 전화를 끊어도 상관없다고 했다. 그리고는 그것을 실천하면 다음 단계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에이코는 종이에 적어놓은 것을 국어책을 읽듯이 읽어주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에이코의 엄마가 받았다. 에이코가 아버지를 바꿔달라고 하자 놀란 엄마는 세상에 내가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을 때도 있냐며 바꿔주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자 에이코는 더듬거리며 종이에 적은 내용을 말했다. 할 말을 끊는 에이코는 아버지가 무슨 말이든 한마디를 하면 전화를 끊으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에이코가 답답해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이코, 너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한 거니? 네? 도대체 얼마나 심한 말을 한 거니? 아버지가 지금 쓰러져 울고 계시잖니?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에이코는 충격으로 멍해졌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우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자신의 형식적인 감사에 그처럼 강한 아버지가 오열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흐느낌 소리에 에이코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참 동안 운 후에 에이코가 아버지를 바꿔달라고 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눈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에이코, 미안하구나. 난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 내가 싫어하는 일만 했지. 아버지, 죄송해요. 저야말로 나쁜 딸이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저를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와 딸은 또 다시 오열했다. 에이코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신을 차린 에이코는 야구치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었다. 야구치 씨가 말했다. 필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살아가면서 닥치는 모든 문제는 뭔가 중요한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발생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 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면 반드시 나중에 그 문제가 생겨서 잘 됐어. 그 덕분에 잘 된 거야라고 말할 만한 은혜를 입습니다. 정말 유타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건 부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타의 문제를 바라볼 때 부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로 말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그 괴로움이 누가 맛보았던 괴로움인지 이젠 아실 수 있겠죠. 그때 에이코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렇구나. 아버지가 나 때문에 그렇게 아프셨겠구나. 지금 나의 아픔과 똑같은 아픔을 아버지가 느끼셨겠구나. 야구치 씨가 말했다. 아드님도 아버지도 부인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부인의 모습을 유타가 거울처럼 연기해 준 거예요. 덕분에 부인이 깨달을 수 있었죠. 유타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중요한 것을 알게 해주어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지금까지 유타에게 왜 엄마에게 말해주지 않니라며 원망만 해왔군요. 부인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어떤 부모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까? 절 믿어주시길 바랐어요. 그런데 전 유타를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유타는 문제를 해결 못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것저것 캐묻고 설교하고 이젠 좀 더 유타를 믿어주고 싶어요. 자, 이제 부인이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에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과 아버지에게 사과하고 싶은 일을 모두 적으세요. 그 일이 끝나면 다른 종이에 아버지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했더라면 좋았을까를 적으세요. 그러면 남편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타가 잠들거든 유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유타에게 고마워를 100번 속삭여 주세요. 어때요? 해보시겠어요? 네, 꼭 해볼게요. 에이코는 아버지에게 감사할 일을 적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니 아버지에게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았다. 자신이 아플 때 아버지가 병원에 데려가 주신 일부터 어려울 때도 학비를 대주신 것, 자기가 좋아하는 멜론을 사주신 것 등등. 아버지에게 사과하고 싶은 일도 매우 많이 생각났다. 아버지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면 좋았을까 하는 것도 많이 생각났다. 그것들을 적자 남편에게 어떻게 대했으면 좋았을까 하는 것들이 저절로 생각났다. 저녁 때 유타가 집에 돌아왔다. 엄마, 내 말 좀 들어봐요. 무슨 일이니? 뭐 좋은 일이라고 있어? 오오키라는 애 알죠? 사실은 어제 오오키가 공원에서 저한테 공을 던졌거든요. 그랬니? 오오킨 널 가장 괴롭히는 애였지? 아까 공원에서 돌아오려는데 오오키가 공원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항상 널 못살게 굴어서 미안해하고 말하는 거 있죠?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에이코는 마치 기적이라도 체험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에이코는 유타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식당에 저녁을 시켰다. 그리고는 유타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고 잔소리한 것을 사과했다. 유타는 정말 기쁜 얼굴로 알았어요. 고마워요라고 대답했다. 에이코는 물론 유타까지 식당에서 배달된 밥을 먹지 않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윽고 남편이 돌아왔다. 자신이 돌아오기까지 식사를 하지 않고 기다린 것에 마음이 들뜬 남편은 식어버린 덮밥을 맛있다며 달게 먹었다. 식사 후 남편이 목욕을 하는 동안에 에이코의 어머니에게서 팩스가 왔다. 아버지가 70년 동안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었다고 말하며 저녁밥을 먹을 때마다 마시던 반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에이코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났다. 에이코는 욕실에서 나온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해준 후에 진심으로 남편에게 사과했다. 에이코의 말을 듣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에이코는 야구치 씨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일을 얘기했다. 야구치 씨는 날마다 남편과 유타에게 고맙다는 말을 100번씩 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며 몇 권의 책을 추천해 주었다. 그날 저녁의 일이다. 다녀왔습니다. 씩씩한 목소리로 유타가 들어왔다. 엄마, 들어보세요. 오늘요? 친구들이 같이 야구하재요. 그럼 다녀올게요. 글러브를 가지고 뛰어나가는 유타의 뒷모습을 보는 에이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에이코는 목이 메어 잘 다녀오라는 말을 할 수조차 없었다. 이렇게 하여 에이코는 터득했다. 마음의 세계는 이렇게 서로 이어져 있어서 원인을 해결하면 결과는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또한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모습을 아들 유타가 그대로 거울처럼 연기해 준 것을 알았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편의상 등장인물을 이름이나 직업 등은 살짝 바꿨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아들의 일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고민하던 에이코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간단한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실은 우리 마음속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법칙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니 머리가 헝클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거울에 손을 뻗어 그 속에 자기 머리를 빗으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필시 자기 자신의 머리에 손을 대어 머리카락을 매만질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기 마음속의 원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은 그대로 두고 상대방이나 상황이 바뀌어 주기만 기다리면 좀처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이코의 경우 진심으로 아버지와 남편에게 사과하고 감사함으로써 현실의 고민, 즉 아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자는 용서로 얻는 자유에 대해 말합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은 과거에 집착하여 누군가를 책망하는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용서할 수 없어 하고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할 때 몸에는 쓸데없이 힘이 들어가고 마음엔 파도가 일렁이고 그 상태가 계속되면 고통이 몰려옵니다. 용서는 지나간 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이상 상대방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은 느긋하고 여유로워집니다. 저자는 구체적으로 용서하기 위한 8가지 단계를 가르쳐 줍니다. 1단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목록으로 작성한다. 2단계, 자신의 감정을 토해낸다. 3단계, 행위의 동기를 찾는다. 상대방의 행위를 잘못이라 심판하지 말고 상대방의 미숙함이나 부족함 또는 연약함으로 이해하라. 4단계,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적는다. 5단계, 말의 힘을 사용한다. 감정이 아직 용서할 수 없는 상태라도 일단 말부터 해놓고 보라. 응응씨를 용서합니다. 응응씨,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되풀이하여 외치라. 6단계, 사과하고 싶은 일을 적는다. 7단계, 배운 점을 적는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더라면 좋았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새삼 배우거나 깨닫는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 8단계, 용서했다고 선언한다. 응응씨를 용서했습니다 하고 선언한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치유 방법을 소개한 책, 이것이 전인 치유다를 추천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방송을 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